자,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죠, 그죠? 첫 번째 강의인데, 책을 넘기면 9페이지를 펴면 이렇습니다. 제목이. 품사와 명사 시리즈. 이렇게 큰 제목이 붙었어요. 이 페이지는 뭐냐면, 앞으로 챕터 1에서 배우게 될 우리가 명사 시리즈라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 얘들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전반적으로 걔들이 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품사라는 용어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말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품사라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단어라는 게 있고 품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단어는 뭐고 품사는 뭐냐? 단어라는 게 있는데 품사라는 용어를 또 왜 만들었을까? 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품사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영어에 있는 저렇게 품사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품사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단어들을 품사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어를 품사로 나누냐? 이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자, 단어를 품사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그 단어의 기능입니다. 즉, 단어 각각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품사라고 해요. 그럼 명사라는 단어는 명사 고유의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다 각자 각기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사들이 이제 쫙 이렇게 문법에 의해서 나열이 돼서 문장이 만들어지면 문장 속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즉 주어인가, 목적어인가, 동사인가 뭐 이런 걸 나누죠. 그건 또 뭐라 그러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즉 문장 속에 얘의 성분이 뭐냐, 즉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걸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이 품사들이 문장을 이루니까, 즉 문장 성분 역할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잠시 가장 앞쪽에, 맵 앞쪽에 있는 기능을 설명하는 맵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품사라는 용어가 나왔죠. 품사. 품사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part of speech라고 해요. 그리고 이 품사들이 문장을 만들어줄 때 그 문장 성분을 뭐라 그러냐면 part of sentence라고 합니다. 즉 sentence가 문장이니까 문장의 어떤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품사는 일단 명사, 명사는 다 알죠.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 형용사가 뭔지는 알죠. 니은이, 한국어에서는 니은이 붙어서 명사 꾸며주는 거. 예쁜, 바쁜, 즐거운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사, 부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치사와 접속사도 있겠지만 걔들은 조금 이따가 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전치사와 접속사를 빼놓는 이유는 이래요. 전치사 접속사도 물론 품사긴 하지만 전치사나 접속사 같은 품사들은 자기 혼자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즉 다른 품사와 결합해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걔들을 선생님은 그냥 얘들은 독립품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얘들은 지 혼자서 단어만 가지고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독립품사, 그리고 전치사나 접속사는 어떤 뭐 종속품사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문장이 이루어지면 일단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주어죠. S, subject라고 하는 주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엔 영어에서는 동사라는 게 따라와요. 또는 뭐 predicate 뭐 이렇게 해서 뭐 서술어 동사 이렇게도 적습니다만 어쨌든 동사가 따라오고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I sleep, 나 잔다. I go, 나 간다. 뭐 이런 거. 그죠? wind blows,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거. The sun rises, 뭐다? 해가 뜬다. 이런 거. 걔들은 주어 동사만 있으면 끝나요. 근데 이 동사가 목적어라는 게 필요한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The little prince has a rose. 뭐다? 어린 왕자는 has a rose. 장미를 가지고 있다. 장미가 있다. 뭐 이 말이죠.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우리가 object라고 적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동사들은 또 보호라는 게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he little prince is my friend 라고 했을 때 The little prince는 주어, is가 동사가 되죠. 비동사. 그리고 my friend라는 게 있는데 이 my friend하고 the little prince는 서로 같은 대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가 누군지 뭔지 표현해주는 그 명사를 우리가 또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보호라는 C, 보호는 C라고 적는데 C는 complement라는 단어예요. complement는 뭔가를 보충하다, 보상해주다 또는 뭐 완성시키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장 성분만 있고
품사를 이렇게 네 가지만 일단 한번 적어 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의 어떤 관계를 화살표로 잠시 표시를 해봅시다. 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을까? 바로 명사밖에 없죠. 즉, 명사만이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 역시 명사입니다. 즉, 명사만이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명사는 아까 본 것처럼 The little prince is my friend. my friend 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사는 보호 역할도 합니다. 동사를 제외한 모든 문장 성분 역할을 명사가 할 수 있다니 굉장히 명사는 하는 일이 많겠죠. 자, 그 다음 동사라는 품사는 오로지 동사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자, 잘 기억해 둡시다. 동사는 동사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제일 힘든 단어가 뭐야? 동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죠? 동사 외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동사는 동사 역할밖에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따 또 동사의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다음 형용사라는 품사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모두 니은으로 끝나죠. 어린 왕자, 귀여운 왕자, 예쁜 꽃 해서 앞에서 이 명사 앞에서 얘들이 꾸며주는 그걸 우리가 형용사라고 해요. 즉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는 또 한 가지 수식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 역할도 해요. 자, 방금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The Little Prince라고 했을 때 Little Prince 여기서 little은 형용사로 prince를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죠 분명히. 자, 그런데 이걸 문장화 시켜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왕자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왕자는 어떻다? little하다, 어리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형용사지만 얘는 지금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이 little은 비동사라는 거와 결합해서 이 어린 왕자의 상태를 표현해줘요. 그럼 얘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영어에선 보호라고 합니다. 결국에 뭐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과 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앞에 비동사가 붙으면 보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두고 그리고 나머지 부사는 뭐냐면 명사는 명사라는 품사는 이미 꾸며줄 단어가 형용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나머지 동사나 형용사나 얘들은 누가 꾸며줘야 되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 즉 동사, 형용사 또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게 바로 부사예요. 됐죠? 그리고 꾸며주면서 뭐 언제냐, 어디서냐, 왜 그랬냐, 어떻게 했냐, 얼마나냐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하죠. 자, 이게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는데 품사와 성분과의 관계, 문장 성분 간의 관계. 이 화살표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즉 품사가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이 화살표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게 문법의 기능이에요. 영어 문법의 기능. 그런데 이렇게 기능 요것만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지면 문장이 얼마나 짧고 단순하고 좋겠습니까만 이제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지는 어떤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그걸 일단 형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형태. 뭐냐 하면 기능하고 이제 형태가 또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것처럼. 품사보다 약간 더 크면서 품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라고 합니다. 구는 praise라고 적습니다. 이 구라는 건 구의 정의를 한번 꼭 살펴봅시다. 구의 정의는 뭐냐면 이래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단어가 혼자가 아니고 다른 뭐와 합쳐져서 이 덩어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명사가 좀 커졌어요.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은 명사인데 생긴 모양은 품사가 아니고 구가 된 거죠. 그러면 그 구의 이름은 뭘까요?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하는 일은 기능은 명사고 생긴 모양은 구다 해서 명사 구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문법적인 이름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유출을 해볼게요. 명사구만 있을까요? 아니죠. 동사구도 있을 수 있고 형용사구, 부사구도 존재를 합니다. 자, 어쨌든 구라는 명사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더 프린스는 그냥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얘는 품사라고 불러요. 명사. 그런데 더 리틀 프린스 하면 커졌죠. 리틀이 프린스를 꾸며서 커졌어요. 이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로즈는 그냥 장미라는 명사지만 beautiful rose 하면 명사구가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즉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서 명사구를 만든다. 됐고 구보다 더 큰 덩어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영어로 close라고 해요.
close. 자, 이 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절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형태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다시 뭐라고?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품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해요 라는 문장. The little prince loves the rose. 이렇게 되겠죠. The little prince loves the rose. 됐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에 B16인가? 뭐 하여튼 그 행성에 로즈가 하나 있죠. 그죠? 장미가. 그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이건 문장입니다. 뭐가 뭐를 한다. 그런데 이거를 자, 나는 어린 왕자가 장미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나가 되죠. 나는 동사는 뭡니까? 안다가 돼요. 뭘 안다? 어린 왕자가 장미를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되죠. 것을 알아. 즉 나는 어린 왕자가 장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문장이 되며,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동사는 안다예요. 그러면 이 안다라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뭐다? 어린 왕자일까요? 장미일까요? 아니죠. 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왕자가 장미를 사랑한다는 것, 요걸 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원래 이건 뭐였어요?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었죠. 근데 것이 붙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고 명사절이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I know that the little prince loves the rose 이렇게 돼요. 그러면 the little prince loves the rose라는 문장에 that을 붙여요. 영어는. 한국어는 다라는 동사를 바꾸지만 영어는 이렇게 접속사라는 걸 붙입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국어라는 건 또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어미라는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어미가 뭐냐면 이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뭐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걸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건 동사지만 사랑한다는 것 하면 이건 명사가 돼요. 즉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어는 어미를 바꿔서 품사를 바꿉니다. 근데 영어는 어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미가 없으니까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명사절 뭐뭐 한다는 것으로 바꿀 때 동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동사는 중간에 숨어 있고 또 모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문장 앞에 접속사라는 걸 붙입니다. 즉 절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문장 앞에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가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영어에서 명사절이라는 건 접속사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써나갈 문장 앞에 접속사만 붙이면 걔는 명사절이 되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접속사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that, 뭐가 뭐 한다는 것. 그리고 if, whether은 인지 또는 아닌지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라고 불리는 who, what, which, 그리고 when, where, why, how라는 얘들도 다 명사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영어의 명사절은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얘가 다예요. 얘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 잘 봐요. 몇 개 없죠? that, if, whether,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얘들을 문장 앞에 붙이면 그게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명사절은 이렇게 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이걸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과 또 실생활에 쓰기 위해서는 알고 활용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절이라는 것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는 일이 명사고, 즉 기능이 명사고 형태가 절이면 명사절이라고 불리겠죠. 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아까 명사구라는 게 있다면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도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명사절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절도 존재할까요? 동사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형용사절, 부사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건 다른 챕터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형용사절, 부사절 공부할 때도 역시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접속사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됐고, 이 절하고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존재하는데 준동사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준동사. 준동사는 영어로 verb이라고 적어요. verb가 동사입니다. 동사에 뭘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래요. 아까 그랬잖아. 동사라는 단어는 종류가 제일 많아.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한데 얘가 하는 일이 동사밖에 없어요. 아깝죠? 이렇게 하면 문장이 이제 언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명사든 다른 품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사의 모양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준동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형태. 동사가 다른 품사로 사용되기 위해서 모양을 바꾼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사용할 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동명사라는 게 존재해요. 동명사. 자, 이건 이름 그대로 동사가 명사 됐다는 이야기네. 동명사는. 보통 동사에 ing를 붙이죠. 그러면 이게 동명사예요. 뭐가 뭐 한다, 뭐 한다는 것이 돼요. 뭐 한다는 것. 자, study, 공부하다 라는 동사가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 하면 뭐가 된다? studying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걔는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부정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부정사는 앞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얘도 명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동명사건 투부정사건 얘들 둘의 형태는 다르지만 하는 일은 뭐야? 둘 다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studying, 공부한다는 거, 공부하기. to study, 역시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는 영어로 뭐 gerund 이렇게 읽히고 부정사는 infinitive라고 읽혀요. 부정사가 infinitive라고 읽히는데 infinitive는 뜻이 뭐냐면 어떤 제한이 없다, 무제한적이고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즉 부정사라는 건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쭉 본 것처럼 어때요? 명사라는 품사,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게 이 명사 시리즈라고 하는데 명사라는 품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명사의 기능을 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명사와 좀 다른 형태가 달라졌죠. 명사구, 명사절도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명사, 부정사 역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부터 부정사까지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물론 그런 이름 없습니다. 그냥 만든 건데 명사 시리즈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명사 시리즈. 쭉쭉 기능은 같잖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사 시리즈는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기능은 명사와 같지만 생긴 형태가 다른 것들. 이 5가지를 우리가 챕터 1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그럼 우리가 다루는 문장들도 챕터 1에서 좀 이렇게 나오겠네요. 주어 자리에 얘들이 오는 문장들을 다 다뤄봐야 될 거고, 목적어 자리에 얘들, 명사 시리즈가 오는 걸 다 다뤄봐야 될 거고, 보호 자리에 또 얘들이 올 수 있는 걸 다 다뤄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명사 시리즈 5개를 챕터 1에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린 게 이걸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이름 붙이기를 지도잖아. 그래서 맵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냥 맵하니까 이상해서 이 맵, 잉글리시 맵이라고 했어요. 자, 잘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첫 번째 강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거기 밑에 좀 설명이 쭉쭉 좀 있지만 그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품사는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한다. 그리고 품사가 모여서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 문장의 성분을 나눌 수 있는데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가 바로 기능에 대한 이야기다. 명사라는 품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사. 동사는 동사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보호 역할을 한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수식해준다. 전치사와 접속사는 혼자서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뺐다. 나중에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품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형태가 다른 5가지가 영어에는 존재를 합니다. 걔들을 우리가 시리즈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형태가 다른 이 5가지를 명사 시리즈라고 합니다. 명사 시리즈 5개. 그럼 나중에는 쭉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뭐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의 스타트 부분이 끝났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본 강의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끝!